서수원 지역에 위치한 먼저 수원 을 선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이게 이제 20대 이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수원 을 같은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장용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시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가 첫 맞대결을 붙은 지역입니다. 선거 결과 이곳에서 국회의원 초선을 했었던 정미경 후보가 55%의 득표를 하면서 백혜련 후보를 따돌리고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정미경 의원이 지역구를 바꿉니다. 바꿔서 수원 무로 옮겨감에 따라서 수원 을이 무주공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자리를 지켜왔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당시 새누리당 김상민 후보를 11% 차로 따돌리면서 국회로 초선 입성을 한 지역이 바로 수원 을 지역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게 백혜련 의원이 이곳에서 초선의 꿈을 이루었는데 앞서 살펴봤던 이제 정미경 전 의원이 2008년 당선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의원 자리를 차지했다가 20대에 놓쳤던 자리.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에서 다시 맞붙는 거 아니냐 볼 수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대희 경기도당 위원장, 한국당에서는 한규택 수원을 당협 위원장, 그리고 황지윤 수원을 당협 위원장 이렇게 지금 후보군들이 좁혀진 상황인데 다시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이십니까? 다시 나올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맞붙게 되는 겁니다. 맞붙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백혜련 의원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고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총선에서 공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기네 공천 심사를 해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공천을 받고 21대 총선에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한국당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한규택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지역을 갈고 닦은 다음에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마는 정미경 의원이 지역구를 바꿔가지고 이번에 수원 을로 출마를 하기로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 공천을 둘러싸고 격돌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해당하기다, 뭐 아니다라고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죠. 황교안호의 최고위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천 경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21대 이번 총선에서는 정미경 대 백혜련, 백혜련 대 정미경 둘 간의 리턴 매치가 예상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전직 여검사들이죠. 여검사 대 여검사의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수원 지역에서 가장 핫한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총선에서의 인물들의 히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지역에서는 어떤 현안들이 지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연장선 사업이 가장 큰 현안이다. 수원 을뿐만 아니라 이거는 서수원 전체에 걸쳐서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수원 을로 더 국한해서 보자면은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이 상당한 수준에 할 수가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소음 피해를 보는 수원 시민의 수가 18만 6천 명이나 이르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수원을 에 있는 시민들의 가장 큰 수원 군공항 이전이 관심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국회에서 군소음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서 국방부가 앞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막대한 보상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원 군공항 이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화성시의 화웅지구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또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최근에 염태영 시장이 의혹에 휩싸였었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가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도 이 지역의 가장 큰
또 관심이 있는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수 변동이 제법 큰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문제가 중요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통폐합이 좀 있을 것 같죠. 당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율전동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피해를 좀 본 모양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불만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예. 수원시가 무지역구가 생겼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5개 지역구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까지 총 5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수원시가 이제 선거구 획정 조정이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 지역구 간에 동이 이렇게 섞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율전동 주민들 같은 경우는 총선을 48일을 앞두고 갑에서 을로 이제 변동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을로 이제 편입이 새로 됐다는 얘기죠. 편입이 된 거죠. 그동안 갑에서 후보자들 정치인들 봤는데 이제는 난데없이 을 지역에 있는 후보자들을 공보라든지 벽보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이제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그렇네요. 하면서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다시 갑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대 총선에서 수원시 인구가 120만이 되면서 5개 지역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인구가 그대로 120만입니다. 별 변동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결국 수원시의 5개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번에 선거구는 그대로 5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에 율전동 주민들이 다시 수원 갑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에 또 지금 수원 을 지역으로 4년 동안 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선거 때마다 갑 갔다 을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